인터브랜드는 해마다 기업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 브랜드 1위는 바로 미국의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애플 컴퓨터는 1976년에 설립해 다음에 애플2 출시로 개인용 컴퓨터 붐을 일으킵니다. 84년에는 지금 우리 PC 사용자 안경과 유사한 매킨토시를 출시하는데요. 마우스와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때 우리에게 온 겁니다. 마우스는 그가 개발한 기술은 아니고 최초 상용화한 건데요. 어느 날 제록스의 펠로엘토 연구소를 방문했다가 마우스를 보고 가져와 제품에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윈도우 화면의 아이콘 역시 이때 접목되었고요. 이는 컴퓨터 사용자가 보다 쉽게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상용화시켰음에도 이듬해 애플에서 해고당하죠. 당시 고성능 고가의 매킨토시 판매 부진으로 경영진 간의 대립이 심해져 갈등이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고 후 잡스 형님은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창업하고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이름을 픽사로 바꿉니다. 여러분 픽사 아시죠? 이 픽사가 바로 토이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등 애니메이션을 출시해 대박을 터뜨린 회사예요. 그래서일까요? 1997년 다시 애플 CEO로 복귀합니다. 계속해 iMac과 Mac OS X를 공개하며 PC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죠. 그러다 21세기가 되어 PC가 아닌 다른 제품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2001년 아이팟이 그것입니다. 애플 전환기를 맞는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다음에 아이팟과 연동해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아이튠즈를 공개하고요. 조심스럽게 쏘아 올린 복직이 많은 이의 눈에 빛나게 담겼는데요. 아이팟은 컴퓨터 산업에 있던 애플을 모바일 기기 산업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한 제품입니다. 계속해 새로운 도전을 하네요. 2007년에는 아이폰을, 2010년에는 아이패드를 출시하며 연이어 새로운 시장을 위한 신제품을 출시해 히트를 칩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즐겁게 일했을지 상상이 가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제품이 나오면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제품 판매량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2007년 아이폰 출시와 함께 회사 이름에서 컴퓨터를 떼고 애플로 변경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모바일 IT 산업에 깊숙이 들어가죠. 2011년에는 미국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온 후 14년 만에 이룩한 업적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해 가을 세상을 떠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변화를 보는 눈과 기술을 상용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청년 스티브 잡스와 장년 스티브 잡스의 눈빛은 굉장히 빛나네요. 스티브 잡스와 애플처럼 사람과 기업을 구분해 특징 짓는 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이 곧 기업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기업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끈 애플은 그의 경험과 경영 철학, 제품에 대한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한때 그는 괴짜 천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천재 혁신가로 인식되고 있죠. 그 전환점이 바로 아이팟입니다. 아이팟 출시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아이팟은 애플 컴퓨터에서 출시한 포터블 뮤직 플레이어, 휴대용 음악 기기입니다. 흔히 mp3 플레이어라 부르죠. mp3는 음원 압축 기술의 하나로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음원 압축 표준 방식이에요. 아이팟 대표 제품을 한번 볼까요? 아이팟 1세대이고요. 이후 나온 모델과 구분하기 위해 흔히 아이팟 클래식이라 부릅니다. 그 옆에 미니가 있네요. 이건 클래식보다 작다는 의미에서 미니이고요. 색이 예쁜 이 제품은 나노라 불립니다. 미니보다도 작은 사이즈이죠. 그 옆에 디스플레이가 없는 셔플이 있네요. 마지막은 터치이죠. 외관이 아이폰과 굉장히 흡사하네요. 휴대용 음악기기는 일본 소니사에서 만든 워크맨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소니 워크맨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 직접 사용해본 세대입니다. 소니 워크맨은 1979년에 출시해 2010년 판매 중단 때까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8, 90년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한 핫템이었죠. 워크맨은 음악 문화를 바꿉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이동하며 듣는 걸로요.
폭발적인 인기로 워크맨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고요. 소니 워크맨의 아성은 아이팟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고들 하는데요. 사실 아이팟이 나오기 전 시장에는 여러 회사들의 mp3 제품이 있었습니다. 소니도 mp3 플레이어를 출시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의 리오와 베스트 데이터의 카보가 있었어요. 또 다른 대표 회사가 한국의 아이리버이죠. 한국 중소기업인 레인콤의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는 큰 성공을 기록하는데요. 2004년 국내 시장의 79%, 세계 시장의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25%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삼성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25% 정도이거든요. 물론 스마트폰과 mp3 플레이어는 시장 규모 차이가 커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아이리버가 꽤 잘 해냈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싶네요. 애플의 아이팟은 다른 경쟁자가 진입해 있는 시장에 뒤늦게 들어간 후발주자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요. 음악은 우리 인간의 삶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에 있었고 지금도 기술 발전과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로 앞 현장에서 치는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를 음악으로 즐겼죠. 그러다 1900년 초반 축음기라는 기계가 확산되는데요. 이때 축음기와 LP판만 있으면 집에서도 원할 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전축이 등장했고 이게 작아져 카세트 오디오 기기로 나아갔어요. 오디오가 휴대용으로 바뀐 게 바로 소니의 워크맨이고요. 그러다 CD 플레이어가 나왔고 곧 다시 mp3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이 mp3 기능은 10여 년 뒤 스마트폰에 합쳐지게 되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음원을 다운받아 기기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즐기고 있죠. 음악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기에 자발적으로 찾는 대상이기에 항상 기술 발전을 선두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아이팟 얘기로 돌아갈게요. 아이팟은 어떤 신제품 유형에 드는지 한번 볼게요. 신제품은 소비자와 기업이 느끼는 새로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새롭게 느끼는 혁신 제품, 소비자에게는 새롭지 않으나 기업에는 새로운 모방 신제품, 소비자에게는 새로우나 기업에는 그렇지 않은 재포지셔닝 제품, 둘 모두에 새롭지 않은 개선 제품. 아이팟은 바로 모방 신제품에 들죠. 그러면 아이팟은 얼마나 성공적인 제품이었을까요? 출시 3년 뒤 애플 매출의 16%를 차지하고 출시 5년 후에는 전체의 40%에 달하게 됩니다. 30년 컴퓨터 사업을 했는데 아이팟은 5년 만에 그 절반에 가까운 성과를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견인해 컴퓨터 매출도 올라 전체 매출이 계속해 증가한 것도 확인이 되네요. 저는 이걸 신제품 견인 효과라 불러봅니다. 신제품이 기존 제품의 매출도 함께 끌어당겨 매출이 올라가는 현상. 그렇다면 아이팟 판매 수량은 어땠을까요? 출시 초반 근근히 성장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러다 2004년 드디어 포텐이 터져 무려 4배나 성장합니다. 그 사이 신제품을 꾸준히 냈고요. 신제품마다 디자인과 성능은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대만의 팍스콘에서 어떻게 4배 생산을 감당해냈을지 싶네요. 왜냐하면 공장 캐파라는 게 그리 쉽게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수요가 폭발해 캐파를 늘려야 한다니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네요. 아이팟은 애플의 주력 산업 분야를 바꾸게 한 제품임에 틀림없습니다. PC 산업에서 포터블 모바일 기기 시장으로 아이팟은 애플의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한 겁니다.